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뭘 했냐면 우리가 이제 서비스하고 리포지터리를 도입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일단 구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맨 앞에 누가 있어요? 맨 앞에 지금 앱이 있다. 뭐 물론 이제 실행되는 거는 메인이 먼저 실행되긴 하지만 일단 앱에서 어떤 요청을 받죠. 그죠? 뭐 유저 아티클 리스트라든지 뭐 그다음에 라이트라든지 뭐 그런 이제 요청을 받는데, 그러면 그 요청을 앱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굴 우리가 도입했죠? 바로 앞에 컨트롤러를 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컨트롤러에는 아티클밖에 없지만 나중에 이제 규모가 커지면 그거에 맞게 이제 컨트롤러도 많아지겠죠. 그죠? 그럼 일단 간단하게 뭐 아티클 컨트롤러다. 그 다음에 얘는 멤버 컨트롤러다 라고 이제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컨트롤러. 그래서 컨트롤러. 그래서 앱에서 뭐 아티클과 관련된 요청이다 하면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그 다음에 멤버와 관련된 요청이다 하면 멤버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가 유효성 검사라든지 어떤 데이터를 들고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들고 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만약에 들고 왔으면 통과시키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면 빠꾸시키는 역할을 바로 컨트롤러가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들고 들어왔으면 얘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다?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은행 직원이에요. 그럼 은행 직원이 어떤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결제를 받죠. 그래서 그 과장님이 바로 누구? 서비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서비스도 아티클 처리하는 아티클 서비스가 따로 있고 멤버를 처리하는 멤버 서비스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 가보면 회사도 각각 파트별로 뭐가 있어요? 과장님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아티클을 관련한 이제 과장님이 따로 있고 멤버하고 관련돼 있는 이제 과장님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서비스에서 그 결제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결제를 해서 바로 컨트롤러한테 돌려주냐? 아니요. 일단은 그걸 하기 전에 누구한테 일을 시키냐면 리포지터리한테 그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리포지터리한테 야, 서비스가 야, 너가 지금 고객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좀 데이터 창고에 가가지고 그 돈 좀 가져와봐.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창고직이에요. 얘가 이제 리포지터리인데, 리포지터리는 뭐다? 창고직이. 창고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포지터리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녀석이 아니에요. 원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녀석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리포지터리 녀석이 데이터베이스로 가가지고 실제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창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서 여기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누구한테? 당연히 이제 가져온 결과를 서비스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는 이제 여기다가 리포지터리 일을 시키면 리포지터리는 가서 처리해서 가져온 다음에 그 데이터를 서비스한테, 서비스는 컨트롤러한테, 그럼 컨트롤러는 다시 누구한테? 고객한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고 할게요.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 그 내용물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나중 가면 그게 뭐가 되냐면 뷰가 됩니다. 뷰. 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웹 화면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처리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도입했던 게 이제 서비스랑 리포지터리 그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에서 앱의 이제 시작점인 거고, 런 하게 되면 이제 런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요청을 컨트롤러한테 이제 넘겨주는 그런 구조로 변경을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티클 보면 아티클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사실상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냐면 앞에다가 프라이베이트를 붙여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티클은 아티클 안에서만 써야 되지, 아티클 관련된 내용들만 접근해서 얘를 써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티클 클래스, 멤버 클래스, 뭐 리플라이 클래스, 뭐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존재할 텐데, 각각의 클래스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멤버에서 아티클에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조작 변경한다거나, 또는 리플라이에서 댓글에서 아티클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조작 변경하거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베이트 접근 제한되잖아요. 아티클은 아티클과 관련된 녀석들 안에서만 데이터가 접근이 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아티클이 같은
아티클 컨트롤러나 리포지터리 서비스의 같은 패키지 안에 묶여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아티클 입장에서 아티클 컨트롤러나 리포지터리 서비스는 외부 클래스란 말이에요. 그럼 외부 클래스에서 얘 아티클 클래스로 접근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래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게 게터 세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손쉽게 만드는 방법은 Alt 인서트 누르면 여기 보면 게터 세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게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Alt 인서트 눌러가지고 세터 한 다음에 세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녀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외부 클래스에서 아티클 클래스로 접근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컨트롤러 넘어갈게요. 컨트롤러 넘어갔을 때 자 오르나죠 다. 자 오르를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지금 가져오는 거니까 get id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get subject, 얘도 get content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이 인스턴스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작성자 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성 날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여기에 추가될 텐데 그럴 때마다 게터 세터를 만들게 되면 아티클 클래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쓸 거냐면 롬복이라는 걸 도입할 겁니다. 롬복. 자, 근데 이제 롬복을 도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메이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메이븐. 자,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 생성할 때 뭘로 만들었냐면 메이븐 프로젝트로 만들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new 해가지고 프로젝트 생성할 때 메이븐으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메이븐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ID라 해서 인텔리제이가 통합 개발 환경이거든요. ID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래 프로젝트 관리야 관련되어 있는 아니다 ID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화된 도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필요한 것들을 모아둔 전문화된 도구들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프로젝트.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가 쉽게 말하면 손님이에요. 손님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메이븐 프로젝트 보게 되면 여기에 우리 프로젝트에 보면 폼.xml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죠? 이 폼.xml이라는 게 뭐냐면 얘는 주문서예요. 일종 주문서다. 그러면 메이븐은 뭐냐면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문서에다가 나 뭐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음식점에서 그거에 맞게 우리한테 그 음식을 줍니다. 근데 이제 규격에 맞게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규격에 맞는 문법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메이븐 리포지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메이븐 리포지터리. 그래서 메이븐 리포지터리를 딱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롬복이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롬복. 그러면 여기에 프로젝트 롬복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최신 버전은 무조건 거르고 봐요. 그래서 저는 1.18.32 버전 일단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자, 이 메이븐이라는 거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여기에 다 뭔가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메이븐이 하는 일은 프로그램의 완성품, 빌드, 배포 그런 것들을 다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이언맨의 자비스 그것과 비슷하다고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대신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해요. 근데 이제 메이븐이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보면 되는데 이거는 막 학술적으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 이상한 거 떠서 이상한 광고가 떠서 그건 제 의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튼 여기 보면 어쨌든 프로젝트 롬복 해가지고 요거 있죠. 요거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클릭하면 알아서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규격에 맞게끔 주문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dependencies 그냥 이렇게 쓰고 DEP 아닙니다. DEpendencies
탭 이렇게 하면 알아서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엔터 친 다음에 방금 복사한 거를 컨트롤 V에서 넣습니다. 자, 근데 컨트롤 V하고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측 상단에 여기 이제 M이라 해가지고 메입은 뭐 이런 식으로 체인지스가 나와요. 요거 반드시 클릭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프로젝트에 롬복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롬복을 반영하더라도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파일 눌러가지고 이제 세팅 들어가 보면 플러그인이 있죠. 플러그인에 뭐가 있냐면 롬복이 있습니다. 롬복.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 안 됐네요. 이 롬복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인스톨 눌러가지고 어플라이 한 다음에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플러그인에 있으니까 그 롬복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폼.xml에 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넣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지냐. 자, 지금 요 상태에서 요것만 보면 크게 다른 거 없어 보이잖아요. 자, 저는 이거 지울게요. 자, 게터 세터가 필요하다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이디랑 서브젝트랑 컨텐츠가 게터 세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굳이 아이디를 뭐 게터, 세터 만들 필요 없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골뱅이 한 다음에 게터라고 이렇게 넣기만 하면 돼요. 자,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이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 방금 롬복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Alt 7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게터 세터에 대한 메서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메서드가 있는지.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여기 고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왜 고추 모양인지는 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get라고 붙였기 때문에 그 id에 맞게 get id가 알아서 메서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세타라 붙여볼게요. 자, 이런 걸 어노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붙이게 되면 자, 보이죠? set id가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굳이 get id라 해서 뭐 여기다 int가 아니죠. 뭐 void 해서 뭐 get id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getter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는 여러분들이 getter에서 요렇게 쓴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 코드 쓴 거랑. 자, 그러면 이제 getter setter를 뭐 id뿐만 아니라 서브젝트랑 컨텐츠에도 붙여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코드가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 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인자값, 인스턴스 변수를 인자값으로 받는 다 이제 id, 서브젝트, 컨텐츠 요걸 다 인자값으로 받는 생성자 메서드죠. 이건 왜 만들었어요? 일단 객체 생성했을 때 id, 서브젝트, 컨텐츠 데이터 품고 태어나게끔 만들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매번 추가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레지 데이터나 이제 작성 날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추가될 때마다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인스턴스 변수가 뭐 예를 들어 3개, 4개, 5개 늘어난다 하면 매번 추가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거 지울 겁니다.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골뱅이 한 다음에 all arg constructor라는 게 있는데 얘가 뭐냐면 방금 여러분들이 alt insert 눌렀을 때 여기 이제 constructor 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퍼블릭해서 비어있는 생성자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문법이 뭐냐면 no arg constructor예요. 이렇게 이거랑 이게 같고 이거랑 이게 같은 문법입니다. 근데 롬복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매번 쓰지 않아도 롬복이 너 이거 쓰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해서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이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마음 편하게 지워도 되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깔끔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getter setter를 매번 붙이는 게 너무 귀찮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골뱅이에서 getter 붙이면 되는데 그러면 알아서 id, 서브젝트, 컨텐츠에 맞는 getter가 생성됩니다. 보이죠? get id, get 서브젝트, get 컨텐츠. 마찬가지로 골뱅이 뭐 세터 이렇게 쓰면 얘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줘요. 세터를.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요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데이터예요. 자, 데이터를 붙이게 되면 얘가 알아서 getter setter도 다 같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뭐도 가지고 있냐면 toString 메서드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 toString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쵸? 이거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 데이터라는 녀석이 이 toString 메서드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보이죠? toString 보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스트링 메소드를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클래스 만들고 요거 붙이고 인스턴스 변수만 넣어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롬복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확연한 차이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프라이베이트로 우리가 걸어놨기 때문에 이제 뭐가 가능해지는 거다? 이제 외부에서 아티클 컨트롤러에서는 아티클 클래스 입장에서 아티클 컨트롤러는 외부 클래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접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뭘로 접근하면 된다? 게터 세터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져올 때는 쉽게 말하면 가져오는 건 get이에요. 무조건. 그 다음에 저장하는 건 뭐다? set이에요. 가져오는 건 get, 저장하는 건 set.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류나는 부분이 아티클 리포지터리도 아마 오류가 나겠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네들 이제 다 뭘로 바꾸면 되냐면 get 서브젝트, 요것도 get 컨텐츠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얘는 지금 뭐예요? 모디파이는 저장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만 쓰면 되냐면, 자, 아티클에서 자, set 컨텐츠, set 서브젝트가 있어요. 아티클 set 서브젝트,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입력받은 요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set 컨텐츠라 적고 이 컨텐츠 그냥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왜냐면 set은 얘를 인자값으로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set 같은 경우는 모양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생성된 게 set입니다. 근데 굳이 이제 안 만들어도 되는 게 이 데이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제 가져올 때 get id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티클 클래스가 어때요? 굉장히 코드가 짧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어줄 건 풀어주되 묶어야 되는 것, 즉 접근에 대해서 제한을 시켜야 되는 거는 정확하게 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캡슐화라고 하거든요. 캡슐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 은닉, 뭐 이렇게 뭐 정보 처리 기사 시험 보면 정보 은닉이다, 뭐 캡슐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전문 용어로는 캡슐화라고 합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다른 외부 클래스가 여기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아티클은 아티클 안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편해진 거죠.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룸복 도입하여 소스 코드 바이어스 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